자, 오늘은 지난 앞서서는 이제 좀 이론적인 거를 했잖아요. 같이 토론인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이제부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숙제도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실전 개념이 좀 강한 건데, 카메라나 촬영 기법, 그러니까 촬영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단계 직전까지의 어떤 현상들을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제 이렇게 갔으면 한다. 어쨌든 결과는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하는 과정이 틀릴 수 있잖아요. 아주 고급 저런 형태 오리지널 방송 장비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약간 비주얼을 좀 보면서 이제 이런 형태 여기 늘어져 있는 걸 가지고도 적극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그런 주제를 좀 가지고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들 얘기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촬영이 목적인데, 크게 봤을 때 그 인터넷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지금 현존하는 촬영 기법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아날로그 형태의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디지털 형태 촬영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저 두 가지 차이점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얼핏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나 지식선 밑에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그냥 평소에 알았던 것들 중에 혹시 제가 감을 잡으신가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건데, 아날로그 촬영이랑 디지털 촬영하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가 틀리다, 아날로그는 이런 거 같고 디지털은 이런 거 같다, 이런 감이 있으세요? 시계로는 알겠는데, 시계로는 대충 느낌이 오고 촬영 쪽으로 어떻게 전혀 감 없으세요? 저쪽에 대해 100% 그냥 하는 거고, 네. 그냥 이제 하드 디스크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안에 기록하는 매체가 어차피 디지털이긴 하지만 아날로그 오는 그대로를 그냥 기록을 해주는 거잖아요. 디지털 같은 경우 이제 하드 디스크 저장하는 같은 경우 완벽하게 파일 형태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고, 결국은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촬영은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찍은 이후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이제 적혀져 있는 것처럼 촬영을 한 이후에 어떤 매체를 써서 녹화를 하거나 뭐 어디 담거나 버퍼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날로그 촬영을 할 거냐 아니면 디지털 촬영을 할 거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인터넷 방송에서는 실제 화면에 스트리밍 형태로 나가려면 결과물은 무조건 디지털이어야 하죠, 일단은. 그럼 아날로그로 촬영한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디지털로 뭔가 변환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장치가 하나 필요한 거고, 디지털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디지털이니까 그대로 받아서 그냥 뿌리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게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좀 보기 쉬운 표로. 그렇게 해서 제일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캡처 카드를 쓰든 디지털 카메라를 쓰든 어떤 성능이나 카메라 성능 또는 캡처 카드 성능에 따라서 영상 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이 왜 스펙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픽셀이 몇 픽셀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데 필요 없는 기능 다 제거를 하더라도 픽셀 수나 아니면 뭐 포커스 맞춰주는 거, 조명에 대한 빈도들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포맷들을 저렇게 고급형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지금 저기 앞에 보시면 촬영하고 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미 그렇게 고정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위치만 그냥 잡고 찍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만 있는 거지 퀄리티는 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촬영에 대한 거는 저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좀 고급 기능이 많다 보니까 먼 데서도 쭉 당겨가지고 찍는다든지 이런 기능은 있지만 가격이 이제 고가로 형성이 돼 있는 거,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네 분이서 차 한 잔 안 드시면서 살 수 있는 카메라인데 찍는 건 똑같지만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같은 결과물을 획득을 해야 되는 약간의 귀찮은 작업이 있는 거죠. 그거는 선택인 거죠. 이제 어차피 나오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촬영에 대한 건 저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카메라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면, 방송에서 주로 이제 용어상 많이 들어갔던 게 스튜디오용 카메라, 뭐 ANG 카메라, EFP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된 용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방송 카메라 쓰는 데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교회들은 주로 이렇게 생긴 거를 많이 써요. 벽 같은 데 이제 매달아놓고
이게 이제 저 밑에 보시면 일반 디지털 형태로 돼 있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돼 있는 무비캠입니다. 들고 다니는 가정용 핸디캠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과거에는 아예 이제 아날로그 8mm, 아까 8mm 테이프나 이제 테이프를 가지고 찍어 와서 그 테이프를 다시 컴퓨터로 집어넣은 다음에 뭐 변환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최근에 디지털로 조금 전환된 교회들은 그냥 바로 파일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빼가지고 뒷정리 하는. 그래서 카메라 쪽은 크게 봤을 때 이제 전문 방송을 위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군이 있을 것 같고, 소형 캠코더도 방송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조금은 이제 저 고급 기능 이런 걸 못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갖추고 있는 기능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 보면 보통 스튜디오나 방송에서 많이 쓰는 ENG 카메라나 디지털을 비교를 해보면 저런 정도 비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형 한 10만 원대부터 최대 100만 원 넘지는 않아요. 지금 사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서 사고. 근데 방송으로 넘어가면 저희도 지금 한 700만 원대 카메라 쓰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보통 100만 원 이상, 한 수천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급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저거는 좀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 제작이나 이런 거 하는데 적합한 거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또 설교만 촬영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 또 어떤 이슈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단계까지 보통 진입을 많이 못 하세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게 갖춰지고 나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런 뭐 저가대라고 할 것도 없고, 같은 퀄리티를 가졌지만 가격이 이제 싸게 구성이 되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라도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이제 그 밑에는 굳이 이제 보진 않아야 되는데 좀 이제 요소 기능들에 대한 내용도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뭐 간단히 큰 점을 뭐 읽어보면 카메라 구성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렌즈겠죠. 그 다음에 본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녹화하는 장비, 자체 녹화냐 아니면 파일 선을 빼가지고 바깥에서 녹화를 할 거냐,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체 마이크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외부로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늘 보시는 것처럼 저런 삼각대가 이제 하나 형성이 되는데, 방송용 삼각대가 있고 일반적으로 캠용 삼각대가 있어요. 좀 약하긴 한데 그것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럼 좀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보기 비주얼적으로 좀 없어 보이는 게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뭐 어차피 기능 같은 거잖아요. 삼각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조명이 하나 붙을 수 있고요. 전체 조도가 이렇게 괜찮은 형광등 조도나 이런 정도 되면 저렇게 나오지만 그런 게 없어버리면 어쨌든 앞에 내가 촬영하고 있는 피사체에는 뭔가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갖다 대도 결국 흐리거나 점이 찍히거나 뭐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조명이 하나 들어간다라는 거. 그 외에 이제 액세서리 이렇게 해서 실제 촬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저런 게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가졌다면 빠진 게 지금 삼각대랑 조명만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가볍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카메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촬영 쪽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좀 봐주면 저쪽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실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급들 카메라예요. 디지털 HD 이제 1080을 지원하는, 최근에 이제 프로 HD 지원하는 다 1080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캡처 카드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아날로그 촬영을 하는 경우에 저 캡처 카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저 캡처 카드 기능 중에는 디지털 촬영한 내용도 디지털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오스플레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주로 많이 다뤄야 될 부품이에요. 저거 어떻게 컴퓨터의 부품인 거죠. 저 카드를 활용을 해서 생방송도 하고 영상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해 갈 거거든요. 저희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그 외적인 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죠. 30만 원대 이상으로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SDI 카드라든지 HD급 카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오스프레이 계열에서도 HD로 바로 넘어가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30만 원대 카메라를 저 캡처 카드 쓸 건데 그 바로 한 단계 위만 올라가도 150만 원 그냥 점프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런 주변 카메라나 이런 장치가 있을 경우에 이게 유효한 거지, 장비는 그런 급을 안 가지고 있는데 카드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국 나오는 결과가 원했던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다 일치했을 때, 다 맞았을 때 저 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촬영 쪽에도 결국은 저런 부분들 지금 촬영에 제가 잠깐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설명을 하지 말고 저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저런 구도가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촬영이 됐으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소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카메라에 잡혀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들어오는 소리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설교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붙어있는 걸만 가지고 잡기에는 굉장히 이제 레벨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주변 잡음 같은 게 많이 같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카메라에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 거는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촬영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걸 안 써요. 그리고 목사님 앞쪽이나 여기 핀마이크 꽂은 데서 바로 다이렉트로 뽑아가지고 하나를 쓰고 또 하나는 이제 회중들하고 뭔가 교감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는 뭐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낭독 같은 거 할 때 같이 이제 대화하는 것 그런 걸 같이 사운드에 담고 싶으면 회중 쪽에 또 마이크를 하나 걸고 이쪽에 두 개를 걸어서 믹서 통해가지고 이제 빼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쓰는 뭐 사진에 보면 저런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될 내용들은 또 여기 앞에 이제 늘어진 거 얘기를 해볼 거고 보통은 저렇게 장비를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런 급 장비들을 가지고 소리 관련된 거는 결국 두 개의 사운드를 잡는 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듣는 게 뭐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생기면 이제 또 그쪽 마이크들 걸어야 되고 찬양대 있으면 찬양대 걸어야 되고 특송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걸어야 되고 앞에 사회 보시는 분 이러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 결국 믹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고 이 정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해서 움직이면 딱 맞게끔 갈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주변 추천으로 가다 보니까 16채널 믹서가 필요 없는 교회에서 16채널 믹서 있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실제 쓰는 거는 한 4개, 3개밖에 안 쓰는데 나머지 늘리고 있는 거죠. 그건 낭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저런 구도를 가지고 잘 메이킹을 해놓으면 풀로 잘 쓰는 게 결국 낭비 안 하고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해놓고 나서 장비 선택을 하게 되면 낭비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소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소리가 끝나서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조명 하나 남았는데 제일 난해한 부분이고 저도 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명 크게 봤을 때 그동안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쪽하고 저 위에 달려있는 게 주로 건물 천장에 포설을 해서 많이 다는 조명이에요. 무대 조명처럼. 근데 그 설교만을 위해서 저거 하나만 해도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걸 뭐 8개 다냐 20개 다냐 건물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다 원래는 달아야지 맞는 건데 저렇게 다는 것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저럴 필요 없이 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지금 찾아놓은 게 왼쪽 밑에 삼각대처럼 올라간 게 있어요. 저거 한 4개짜리 램프 55W짜리를 하나 쓰면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걸 그 눈부시지 않은 각도에서 그림자 안 삼기게끔 양쪽에서 그 목사님 설교 쪽만 비추면 영상 획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조명 굳이 안 쓰더라도 할 수는 있고 물론 이제 시설 차원에서 그게 준비가 되는 교회들은 이게 정석인 거고요.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세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설교를 좀 고화질로 깨끗하게 빼기 위해서는 저런 형태의 이제 중간 장비를 쓰기도 합니다. 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떤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원래 정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건물의 어떤 구조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이제 3가지를 했어요. 지금 영상에 대한 부분, 소리에 대한 부분, 촬영하기 위한 조명에 대한 부분 다 간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 실전 상황에 보면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 지금 출연한 장비들을 대부분 여기다 지금 가지고 온 상태예요. 저기 보기에는 뭐가 좀 크기도 있고 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늘어나 보니까 이게 다거든요. 지금 이 상태. 여기에 빠진 게 PC만 빠진 거죠. 저런 PC 또는 서버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부터 이제 하나씩 보면 여기 이제 실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설교 단상에 있는 마이크는 가급적이면 고급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메인 설교에 대한 오디오이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형태 너무 싼 걸로 가지 말고 정밀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 오른쪽에 약간 작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요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고 저기 보면 가운데 서버 쪽에 회색으로 올라가 있는 게 카메라 옆에 보면 보이세요? 약간 회색으로 된 거. 이게 고성능 마이크로폰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중 쪽에서 주로 이제 설치를 많이 해서 회중 쪽에서 나는 소리를 굉장히 정밀하게 잡아줍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저 사운드 레벨 올라가는 거 보시면 저렇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뭐 어떤 거라도 살짝 굉장히 작게. 왼쪽에. 그게 네. 이제 사운드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고감도 센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끝에서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대화를 해도 잡힙니다. 이제 그 정도로 잡혀요. 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위한 이제 어떤 오디오를 획득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설교자의 육성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회중에 대한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특수 효과나 효과로 나가는 것들은 믹싱돼서 다 들어오니까 그럼 결국은 단상 마이크가 믹서 통해서 하나 걸리면 되는 거고 얘도 믹서로 진입을 해서 걸려버리면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장면이 저 인터넷 방송으로 지금 저렇게 사운드 레벨로 다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 형태로. 그래서 이 두 마이크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생동감 있는 예배 상황을 중에 소리에 대한 부분 획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가격대가 한 10,000원대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저 단상 마이크 좀 고급형을 써도 한 6-7만원대 정도는 거의 고급형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선 타입이 아닌 이상은 유선으로 이제 저렇게 바로 앞에 계시니까 굳이 무선을 갈 이유도 없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6에서 7만원대에 만원대가 붙었으니까 뭐 사러 가는 비용까지 쳐서 한 8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그 소리에 대한 부분이 고급으로 이제 캡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이제 오디오 장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오리지널 카메라나 이런 걸 사용하는 전제라면 굳이 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나와 있는 것들이고 매뉴얼 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고성능 CCTV나 감시에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이거하고 같은 효과를 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런 샘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다 감시 카메라로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감시 카메라는 전체적인 정황에 대한 거를 조금 고화질로 빼서 내가 상시로 계속 찍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얘는 켜지면 365일 24시간 안 꺼집니다.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성능도 좋고요. 자,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교 촬영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단점은 포커싱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먼 데서 이렇게 쭉 당길 수는 없어요. 근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저쪽에 핀 카메라가 저런 형태의 모델로 들어갈 정도로 렌즈는 작습니다. 얘는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런 거고요. 저렇게 작게도 구성이 돼요. 또는 단추 모양까지도 작아집니다. 카메라 자체가.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나오는 게. 자,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정면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빼오기 위해서 이걸 다는 거잖아요. 근데 촬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큰 게 이 앞에 서 있으면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렇고 앞에 목사님 앞에 이만한 카메라가 되는 거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좀 눈에 거의 안 띄는 블랙 계열의 저런 작은 카메라 사용을 해서 폴대 형태로 살짝 올려가지고 그대로 찍습니다. 근접. 그러면 고성능 카메라로 줌으로 당겨서 찍는 그 화면이나 여기서 픽스되어 있는 영상을 획득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퀄리티는 똑같으니까 급이 똑같아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상을 빼내서 캡처 카드를 들어오게 되면 오디오 아까 그런 형태로 들어왔죠. 지금 저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결과는 똑같이 왔잖아요. 예배 때만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고 고정으로 해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긴 한데 단상 마이크처럼 저런 형태의 폴에다가 저런 카메라를 저기다 마이크처럼 걸어버리면 마이크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위에다 걸어 올려가지고 찍어버리면 근접 촬영이 가능할까는 같거든요. 마이크처럼 보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저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가 한 10만원대예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했을 때 이제 사운드가 한 8만원대 해결됐고 저게 한 10만원대니까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얼추 20만원대 안쪽이면 영상하고 오디오에 찍어주는 부분을 해결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찍었으니까 오디오는 믹서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다고 보고, 믹서는 간이 믹서 같은 걸 써도 되고, 남아 있는 게 이제 디지털로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이 카메라들은 다 아날로그 캠이에요. 이 자체가 디지털로 빼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쨌든 들어오는 실전 영상이나 오디오 신호들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생방송을 하든 녹화를 하든. 그래서 필요한 게 아까 이제 오스프레이라는 회사의 저카 210급 카드를 쓸 건데, 저게 HD까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의 HD를 받기 위해서는 저급 이상 되는 카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가격대는 한 30만 원대 초중반 정도에 유지를 해서 온라인에 가도 저 모델을 쳐보면 한 30만 원대에서 좀 싸게 사도 한 30만 원대 초반 뭐 이런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아까 한 20만 원대 그거랑 30만 원대 이거랑 합쳐버리면 이제 한 50만 원대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필요한 게 컴퓨터입니다. 이제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걸 사용을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저 정도 급을 좀 빨리 고성능화 시켜서 녹화도 뜨고 편집도 하고 하려면 최소 i5에 한 4기가 정도를 보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떨어지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i5에 그 정도 본체랑 모니터를 사게 되면 그것도 뭐 시중가대로 지금 보면 굉장히 비싸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한 70만 원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비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 70만 원 정도 컴퓨터 사양을 봤을 때 합쳐버리면 한 120만 원대 정도의 예산만 확보를 하고 있으면 일단 생방송하면서 녹화할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이거는 직접 구매를 해서 내가 직접 이제 DIY 하듯이 만들어 갔을 경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 저 캡처 카드에서는 아날로그로 들어오는 영상, 음성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영상이고, 여기 이제 스테레오 사운드거든요. 그럼 아까 사운드는 믹싱에 걸렸으니까 거기서 두 개를 빼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카메라 하나만 쓸 경우에는 하나 그냥 1대1로 몇 메타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실까지 끌어가지고 보통 저 카메라 최대 길이 수준이 50m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쭉 빼서 그냥 바로 연결해버리면 영상이 지금 저기 보시는 대로 저렇게 들어가요. 저 모니터에 보시면 생방송 나가있는 영상처럼 그대로 나갑니다. 그 카메라 그대로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일단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녹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만 이제 구성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 소프트웨어는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로 풀어놓은 소프트웨어예요.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라는 소프트웨어고, 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도 가면서 녹화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MMS라는 스타일로 이제 방송 스트리밍입니다. 지금 그걸로 그대로 걸어놓은 상태고요. 일단 지금 녹화 버튼을, 녹화에 관련된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녹화는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메인 카메라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주나 이때부터 이걸로도 이제 녹화를 해보면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저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저게 무료입니다. 일단 비용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 유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런 부분 몇 가지를 좀 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 조건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유저 수를 50명으로 제한을 걸어요. 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래서 같은 시점에 생방송을 같이 참여를 하는 분이 50명이 넘지 않은 선에서는 무료로 계속 쓸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식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되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겠죠. 컴퓨터 사양에 맞게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동시에 50명 가까이 들어오려면 꽤 많은 시간이 좀 가야 돼요. 많이 알려져 있어야 되고, 또 이걸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 정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한 150만 원대 정도 그 비용이면 방송하면서 녹화까지 가는 거는 HD급으로 간단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HD로 전환이 다 됐거든요. 저희 교회 방송 때문에. 그거 하는데 예산이 2억 1천이었고요. 실제 이제 할인해서 실제 설치한 게 1억 6천인가에서 설치가 됐어요. 물론 그 예배당에 들어간 대형 스크린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실제 거기서 캡처해서 나온 영상 퀄리티나 이걸로 찍은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끔 하는데 약간의 좀 수고만 해주면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고비용을 써서 하는 녹화 캡처 영상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나 결과는 같다고.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데 모르셨다면 오늘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고, 좀 시도를 해봐야죠. 실험을 할 수 있고.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만 확보만 되면, 근데 크게 부담 가는 액수는 아니에요. 저 액수 정도 되면 일반 교회 방송이나 이런 데 쓰는 거 봤을 때는
그러면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저 부분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저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설명을 저 내용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더 다른 게 있어가지고 좋은 게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아예 처음부터 모르던 내용을 가지고 좀 알았으니까 시도해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얘기 중에.